안녕하세요. 다원에서 아이들과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김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예비 고1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수업하는 예비 고1은 두 반이 있습니다. 이제 연합반 그리고 한가람반. 이제 학교별 반이죠. 하나는 한가람반에서 두 반이 있는데 시간표는 위에 보시는 대로 월수일, 월목일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1월 정규반부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1월 정규반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수요일, 일요일 이렇게 3일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어머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월요일, 수요일, 일요일, 월요일 텀이 너무 짧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상 정규 수업은 수요일, 일요일밖에 없어요. 수요일, 일요일이 정규 수업이고 월요일은 클리닉이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제가 지금 계속 월, 수, 일, 3일 다 정규 수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클리닉이라고 하면 또 괜히 이 수업도 아닌데 한번 빠져볼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아이들한테는 제가 월수일 3일이 다 정규 수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어머님들도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실 땐 그렇게 꼭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클리닉인데 뭘 진행할 거냐면 목동권 내신 기출 모의고사들을 진행을 할 거예요. 요 목동권 내신 기출 모의고사 진행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문제집을 풀 때는 굉장히 잘 푸는데 학교 시험에서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아이들을 한번 보면 우선 시간 배분을 잘 하지 못해요. 평소에 문제 풀 때 시간을 재고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보질 않기 때문에 시간 배분이 잘 되지 않고, 그리고 그 시험이 주는 압박? 시험이 주는 압박들. 시간 내에 내가 이걸 다 풀어내야 된다라는 압박, 그런 스트레스들 때문에 아이들이 시험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 환경에 조금 익숙해지고 이 동네 내신 트렌드는 어떤가, 내신 문제 트렌드는 어떤가 확인도 해보고 내가 이 정도 성적이네,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해서 이 학교를 가면 난 이 정도 등급을 받겠구나, 열심히 해야지 라는 자극도 주기 위해서 월요일 클리닉에는 목동권 내신 기출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똑같이 시간 50분 재놓고, 그래서 해제 강의하고, 그리고 그 모의고사, 그 학교 시험에 관련된 유사유형 문제풀이 하고, 개별 클리닉 진행하고, 그렇게 하원을 하는 클리닉을 하는 날이고요. 이제 수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규반에서 선행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반 아이들은 지금 12월까지, 여름방학부터 12월까지 고등 상하 그리고 수원 수투까지 선행이 끝난 상태예요. 미적분 빼고. 그래서 12월까지 선행을 마무리를 하고 1월부터는 이제 1학년 1학기 내신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지 않고 정규반에서는 수상하만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는 1월 한 달 동안에는 수요일 날은 수하를 진행을 할 건데 수하 심화를 진행을 할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수화를 수업한 지가 조금 돼서, 물론 개별적으로 문제를 풀고는 있지만 수업한 지가 조금 돼서 수화 심화를 할 건데 1월 달이면 수요일만 수화 수업을 하게 되면 4회차가 나오는데 4회차 안에 다 마무리 못 하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단원들만 뽑아서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하고, 이제 일요일에는 수상과 도형의 방정식 심화 를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지 않는 정말 그 1학년 1학기 첫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월에도 클리닉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엔 계속 모의고사를 볼 거고 개별 클리닉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제 2월 달이 되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배정이 발표가 나죠. 그래서 한가람 반이 개강을 하게 돼요. 2월 달에. 그래서 한가람이 이번에 일반고로 전환이 돼서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저는 한가람 반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되어서 한가람 반이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요일이 보시면 연합반은 월수일, 한가람은 월목일이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일요일은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방학 동안은.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만 따로 진행을 할 건데 1월에 이미 이제 수하 심화까지 다 끝냈기 때문에, 수화 심화를 끝냈기 때문에 2월에는 정말 수상만 열심히 파는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개학을 하고 나면 이제 월요일 수업들이 빠지겠죠? 개학을 하고 나면 월요일 수업이 빠져서 수일, 연합반은 수일, 그리고 한가람반은 목일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요일은 이제 같이 수업을 하게 되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가람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 되겠죠. 그래서 한가람 교과서나 프린트나 그리고 부교재 같은 것들, 한가람 아이들이 꼭 해야 되는 것들 위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제 특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1, 2월 달에 저는 수1 특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반 아이들이 수2까지 지금 12월에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수1 특강을 깔게 된 게, 지금 수1 수업을 할 때가 딱 아이들 기말고사,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볼 때쯤이었거든요. 이제 중간고사를 보는 학교들도 있었고, 그래서 중간고사를 보는 학교들은 중간고사부터 시작해서 기말고사까지 그 시즌이 딱 저희 반 아이들이 수원 수업을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내신 준비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저 때는 제가 수원 수업을 좀 제 마음에 들게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과제도 이제 조금 많이 줄여줬었고 내신 준비도 좀 도와주고 하느라고 해서 수원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저는 수원 특강을 깔았습니다. 다분히 지금 저희 반 아이들을 위해서 깐 특강인 거죠. 그래서 이 수업은 수원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개념 수업도 진행을 할 거지만 개념 수업은 리마인드 하는 정도일 것 같고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해서 좀 심화된 유형들 문제를 많이 볼 거라서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 특강은 화요일, 금요일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진행이 됩니다. 화금 요일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기존 정규반 수업이랑 좀 겹치지 않게 하려고 같은 날 수업이 아니게 하려고 짜다 보니까 저렇게 요일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매일매일 수학 공부를 할 수 있게 요일을 좀 짜봤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금요일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고요. 교재는 자체 교재와 개별 교재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체 교재는 위에 써 있는 것처럼 이제 강남 목동권 기출이나 교육청 기출 그리고 시중 교재 선별 문항들 이렇게 해서 만든 편집한 교재로 진행을 할 거고요. 개별 교재는 아이들 성향과 수준에 맞춰서 이제 추가 과제가 나가야 하니 그거는 이제 아이들과 상의를 해서 정하는 개별 교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별 수업 내용인데 네. 그래서 저는 수원 실력을 마치고 나면 2월 달에 이제 1월이면 이제 수원 실력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2월 달에는 좀 심화된 문제들을 많이 풀려보고 싶어서 아마 1월 달까지는 시중 문제집에서 선별한 문항 위주로 문제를 풀 거고요.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2월 달에 심화 수업에서는 교육청 기출이나 뭐 수능 기출이나 이제 조금 많이 어려운 문제들을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수업에 대해서는 제가 여는 수업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다 드렸고 제 수업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 수업은 기본적으로 저렇게 3가지가 나가요, 아이들한테. 기본 교재와 진도 교재와 과제장이 나가고 오답노트가 나갑니다. 오답노트는 평소에는 과제장에 녹여서 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좀 중요한 단원이나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이라던가 그런 좀 아이들이 많이 틀려오는 그런 주차에는 오답노트가 따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틀렸던 문제를 왜 틀렸는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틀린 걸 다시 틀리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저는 오답노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나가는 3가지 세트, 교재, 과제장, 오답노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스케줄러인데 아직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습관이 잘 잡혀있지 않죠.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아직 감들이 잘 안 와요. 아직 애기예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 고등학교 입학하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공부하는 습관을 조금 잡아주기 위해서 아이들이랑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플래너 쓰는 연습을 할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어떤 과목의 공부를 얼만큼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다른 과목은 제외하고 이제 제가 내주는 수학 과제들을 언제 어떻게 얼만큼씩 나눠서 할 건지 계획을 짜는 것부터 연습을 하고 이제 그게 익숙해진다면 다른 과목들까지 계획을 짤 수 있게 좀 효율적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연습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어머님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주고받는 카톡인데요. 아이들이 주 동안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매일 보는 그 테스트 평균 점수와 우리 아이의 점수, 그리고 과제는 잘 해왔는지, 뭐 지각은 하지 않았는지, 그런 기본적인 수업 태도면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일주일에 3번씩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아이들이 조금 컨디션이 다른 날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이들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거라던가 아니면 아이들과 이제 1대1로 이제 개별 클리닉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들을 저한테 많이 해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한테는 엄마한테 말 안 할게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머님한테 아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라던가, 뭐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그러면 어머님들도 또 저한테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세요.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뭐, 요새 우리 아이가 이래서 힘들고, 뭐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관계 형성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과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는 자주 안 드려요. 전화 드리면 어머님들도 귀찮으실 것 같아서 카톡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아이들한테 보내주는 손풀이 영상을 캡처를 해놓은 건데, 요 손풀이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시간에 테스트를 보면 그 테스트 문제를 제가 다 풀이를 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마다 지금 틀린 문제가 다르고 수준이 조금씩 달라서 그걸 다 하지 못하니 평균치에 맞춰서 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고 제가 이제 손풀이 영상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보내주는데, 이 손풀이 영상은 처음 문제부터 끝 문제까지 제가 다 풀어요. 그래서 쉬운 문제들은 한 4문제 정도씩 끊고, 어려운 문제들은 한 2문제 정도씩 끊어서 짧게. 그래서 아이들이 필요한 번호만 골라서 내 풀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내가 궁금한 풀이를 확인해 볼 수 있게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이 영상이 매번 나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 영상은 이제 심화나 실력 수업할 때는 잘 안 나가고요. 이제 기본 개념 수업할 때 위주로 많이 나가죠. 네, 문제 풀이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아이들이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기본 개념까지도 같이 잡아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주는데, 이제 저희 아이들은 기본 개념을 배울 게 없죠. 이미 수상화 선행이 다 끝나 있고 이제 수상화 다 심화 실력하고 수원도 심화 실력을 하니까, 그래서 방학 때 요 영상이 많이 안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방금 개념 위주 수업일 때 보낸다고 얘기를 해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방학 동안에는 웬만하면 테스트에 대한 풀이는 제가 다 보내려고 할 거거든요. 수업 시간에 풀이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근데 수업 시간에 풀이를 해도 아이들이 부끄러워서 나만 틀린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질문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방학 동안에는 웬만하면 제가 풀이 영상을 전부 다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는 아이들이 이제 22년에 드디어 고등학교를 입학을 하죠. 중학생 애기들이었는데 이제 벌써 고등학교를 입학을 하네요. 그래서 요 중요한 시기에 겨울방학 때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마무리를 하고 나면 이제 1학년 때, 1학기 때는 중간기말 대비하고 2학기 때 중간기말 대비하고, 그리고 여름방학 동안에는 2학기 내신 준비를 위해서 고등 하심화를 하고요. 수투를 한 번 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투 실력을 한 번 더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이죠.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2학년 1학기 내신을 위해서 수원 진행을 할 거고, 미적분 선행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내신 준비하고, 그리고 여름방학 때 2학기 내신을 위한 수투
그리고 미적분 실력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수업을 하게 되는 친구들은 3학년 올라가기 전에 수원, 수투를 기본으로 한 4번 정도씩, 4번 이상씩은 보게 되는 거고, 미적분도 2번은 보고 이제 3학년을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학년별로 좀 아이들을 다르게 대하고 있는데, 지금 예비고1 학생들은 제가 굉장히 소중하게 작은 병아리 다루듯이 이렇게 다루고 있거든요. 아직 애기들이라. 근데 요 애기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내가 고등학생이야 라는 거를 인지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 걸리는 시간 동안 옆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죠. 어머님들도 아이를 많이 도와주셔야 하고, 저도 아이들을 많이 도와야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아기가 아니구나, 뿅아리가 아니구나, 고등학생이야 라는 걸 인지할 때까지 어머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님들을 도와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무사히 적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들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조그맣던 그 아이들이 드디어 고등학교를 입학을 하는데, 부디 고등학교 3년 동안 큰 기복 없이 건강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열심히 돕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경아였습니다.